안녕하세요, 여러분. 솔직한 안과 이야기, 솔직한 안과 소랑과의 우영재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민감해하시는 주제 중 하나인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과에 가셨을 때 갑자기 백내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들으실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백내장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백내장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충격이 이로 말할 수 없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백내장이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눈의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눈을 보셨을 때 가장 앞에 보이는 것은 각막이라는 겁니다. 눈의 동그란 부분, 여러분들이 딱 눈을 봤을 때 그 검은 동작 그 부분을 각막이라고 합니다. 각막의 각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발의 각질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딱한 부분, 그 딱딱한 부분이 눈 앞쪽에 있어서 각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에서 딱 봤을 때 보이는 다른 부분은 흰자 부분이 있어요. 이 흰자 부분을 저희는 공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막의 겉에는 결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음식물 쌀 때 쓰는 랩 같은 게 겉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막이 마치 결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결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 안쪽에는 우리가 동공이라고 얘기하는 홍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홍채는 우리 눈의 조리개 역할을 해주는데요. 카메라도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이 홍채 부분도 빛의 양을 조절해주고 빛이 눈 안으로 들어올 때 어느 정도의 양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초점 심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깊이까지 볼 수 있는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백내장 수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홍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눈 안에는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아주 작은 렌즈가 들어 있습니다. 이 렌즈는 빛이 밖에서 들어왔을 때 초점을 맞춰서 우리 망막 한쪽 부분에 선명하게 상을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체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투명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색상이 탁해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백내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반려견의 눈 가운데가 하얗게 바뀌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앞에서 봤을 때는 이 투명했던 수정체가 불투명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눈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혈관이 분포하고 있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망막이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빛을 받아들이고 감지해주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우리는 망막이라고 부릅니다. 망막에서 모인 빛을 뇌로 신호를 전달해줘야지만 우리가 앞을 보고 사물을 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랜선의 역할을 하는 이 신경 다발을 우리는 시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안과에서 들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눈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다 설명을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백내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이 왜 생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백내장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만 제일 큰 원인은 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수정체의 투명도를 유지해주는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이 수정체가 점점 본래의 투명도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백내장이고요. 그 외의 원인으로는 약물, 자외선, 그리고 외상 다쳐서도 이제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광선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원인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면 백내장이 진행하는 속도를 억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켜주신다면 백내장 진행을 최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야외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햇빛을 많이 쐬고 운동을 해주시고 비타민 D를 합성을 하시는 게 건강에는 좋지만 직사광선을 눈으로 너무 많이 받으시게 된다면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오래 하실 때는 안경 혹은 선캡, 모자나 선글라스를 통해서 직사광선을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당을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지만 혈당이 높은 분들, 당뇨 수치가 있거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백내장 진행 속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두 번째로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흡연을 피해 주십시오. 담배는 우리 몸에 어디에나 어떤 기관에든지 유해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내장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을 최대한 피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보통 우리가 섭취하는 비타민들이 눈의 백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물론 혈당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과일을 좀 가려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치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때는 눈의 충격으로 인해서 수정체가 혼탁해지기는 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눈이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고, 운동, 거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을 최대한 보호하실 수 있도록 고글이라든지 안대를 잘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내장이 어느 이상 진행하게 되면 언젠가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수술을 언제 해야 되냐?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천천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내가 필요로 할 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으실 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정해드리는 때가 있고,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술을 이때는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백내장이 너무 많이 진행했을 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너무 많이 진행했을 때가 언제냐? 당뇨 망막증이 있거나 녹내장이 있어서 눈 안쪽을 사진을 찍고 저희가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빛이 통과를 못해서 안쪽이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백내장 수술을 해서 이 더러운 수정체를 깨끗한 인공수정체로 바꾸고 눈 안쪽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당뇨 망막증이 꽤 진행이 많이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눈 안쪽에 출혈이 많이 생기고, 그 출혈을 줄여주고 눈 안쪽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레이저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백내장이 너무 심한 분들은 심지어 레이저조차도 통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눈 안을 관찰했을 때 속 관찰이 너무 어렵다 싶고 눈 안쪽에 다른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조금 조기에 수술을 권장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시력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간혹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내가 잘 안 보인다는 걸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활동하는 범위가 조금씩 좁아지다 보니까 내가 잘 안 보인다는 걸 인지를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 시력이 계속 떨어지는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익숙하고 잘 돼 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 직업 활동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시력을 측정했을 때 너무 시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백내장이 너무 많이 진행해서 합병증이 생길 것 같을 때입니다. 자, 백내장이 웬만큼 진행해서는 합병증이 잘 생기지는 않지만 이 수정체가 너무 딱딱해지게 되면 수술을 할 때도 합병증 발생률이 올라가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합병증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이때 발생하는 합병증에는 눈에 감염이라든지, 그리고 수술을 하면서 이 수정체를 지지해주는 구조가 약해진다든지, 수정체를 담고 있는 주머니가 터진다든지, 그리고 각막이 부으면서 이 붓기가 빠져야 되는데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위험은 내 백내장의 정도가 심할수록, 이 수정체가 딱딱할수록,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으실수록 그럴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기 전에는 수술을 받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가끔 연세가 드시면서 밤에 불면증이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이 잘 안 오고 아침이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일은 물론 내 호르몬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백내장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햇빛을 받고 청색광이 눈 안으로 들어오면 이 호르몬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내장이 어느 이상 진행하게 되면 청색광, 햇빛이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 멜라토닌의 양을 줄여야 될지
그대로 둬야 될지 가늠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밤이 되었는데 잠이 안 오고 아침이 돼서 눈을 딱 떴는데 우리 몸과 뇌가 각성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몸이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는 게 자꾸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아가서는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당뇨가 없던 분들도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당뇨가 이미 있던 분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이 보약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면 자는 동안 우리 몸에 회복을 못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잔병 치레가 잦아집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수명도 줄어듭니다. 우리 몸이 낮밤을 구분하지 못하면 바이오리듬이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매라고 하죠. 일련의 연구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적절한 시기에 하시는 것이 치매 발생률을 30% 이상 줄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잘 햇빛을 받고 낮밤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되어야지 치매 그리고 혈당 조절 그리고 기타 감기 같은 질환에서 해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어느 정도 백내장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주로 어떤 때냐면 잘 안 보일 때, 내가 느끼기에도 잘 안 보이고 일상생활에 너무 힘들다 하실 때는 수술을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백내장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도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이상하다 싶을 때는 꼭 한번 안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내가 수술을 통해서 더 나은 시력,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백내장 수술로 넘어갈 건데요. 자, 수술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수술을 잘 받으셨고 걱정하실 부분은 전혀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을 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마취를 합니다. 주사로 마취하는 경우는 요즘은 많지 않아요. 아주 약간의 마취제로 눈에 똑 떨어뜨려서 점막 마취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백내장 수술은 점막 마취만으로도 훌륭하게 마취가 되고 거의 감각이 없어지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다 된 다음에는 기구를 이용해서 이 수정체에 아주 미세한 작은 원형의 절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백내장을 제거하고 아주 작은, 지금은 모형이라서 크기가 큰데 실제로는 더 작은 인공수정체를 눈 안에 넣고 수술을 끝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짧으면 10분, 길어도 20분 안에는 끝나게 되고 그동안 점막 마취의 효과로 인해서 통증은 거의 없는 상태로 수술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물론 수술 중에는 저희가 눈 안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졸졸졸 이제 물이 흐르는 신냇물에 누워서 하늘을 보는 느낌, 그리고 앞에 밝은 빛이 있어서 햇빛을 보는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누워서 정면에 보이는 빛만 잘 보고 계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수술은 끝나 있을 겁니다. 수술 후 통증도 대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하면서 만드는 절개는 대부분 2.2mm에서 3mm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특별하게 꿰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통증이라든지 불편감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수술을 하고 특히나 수술 과정이 간단하게 끝나고 백내장이 심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시력의 80%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늦어도 대부분 1주에서 2주 안에는 어느 정도의 내 최대 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수술하고 나서 눈에 수돗물이라든지 땀이 들어가면 눈 안에 안 좋은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는 3일 그리고 보통은 일주일 정도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눈 안쪽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 닿는 거는 일주일간은 조심해 준다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뭐 일상 활동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무 업무 정도는 얼마든지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안과에서 어떤 약을 쓰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 약을 잊지 말고 잘 넣어주시기만 해주시면 충분한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거친 운동이나 사우나, 목욕탕, 수영 정도는 피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웬만한 일상활동, 운동, 테니스, 골프는 다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백내장 수술 결정과 그리고 백내장 수술 전후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좀 더 유익하고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랑과 우영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